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토칠성 김하연 작가입니다. 우리 합격을 위한 긴 여정을 김하연 작가의 동행 모의고사와 함께 100점의 꽃을 피우자 동백꽃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학습자료는 네이버 밴드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동백꽃 제7회 4강입니다. 자,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꼭꼭 누르고 시작해주세요. 이 시간에는 동행 모의고사 제7회 71번부터 80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7회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 8회도 계속됩니다. 71번 매매에 관한 설명 옳은 겁니다. 기억, 당사자가 매매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완결권은 가로칩니다. 이 예약이 성립한 때 가로 그때부터 10년 동안 10년 내 행사해야 되죠. 이거 형성권이라 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제척기간 걸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기간을 지난 때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서 소멸합니다. 기억은 맞았고, 니은 목적물이 일정한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면적 동그라미 면적을 기준으로 정해진 아파트 분양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량 지정 매매에 해당합니다. 디귿 건축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해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와 같은 가로쳐봐요.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까지 가로 이 장애는 권리하자가 아니죠. 물건하자 또는 목조물하자라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디귿 틀렸고 릴 특정물 매매에서 매도인의 동그라미 쳐요. 담보책임 동그라미 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 동그라미 착오가 있다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죠. 그러니까 담보책임은 계약법에 나오고 착오는 민법 총칙에 나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는 요건과 효과가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별도로 착오 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작년에 우리 시험에 나왔죠. 올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라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매도인 담보책임에서 물건하자입니다. 자, 물건하자와 권리하자 어떤 걸 발견하기 쉽죠? 물건하자죠. 뭐 아파트를 사러 갔을 때 5살짜리 꼬마도 엄마 화장실에 물 새라고 다 알거든요. 5살짜리 꼬마도 물건하자 발견합니다. 근데 권리하자는 등기부를 봐도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건하자는 아기 매수인은 담보책임 행사할 수 없고 선이면서 무과실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아까 5살짜리 꼬마도 아니까. 다음 경매로 취득했는데 물건하자가 있으면 담보책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경매에서는 권리하자에서만 담보책임을 행사할 수 있고 기간도 짧아요. 선이 안날 6개월 짧고 다음 방금 보신 것처럼 법률적 제한이나 장애가 있다면 이건 권리하자가 아니라 물건하자로 판례가 반시합니다. 자, 그럼 특정물 하자와 불특정물 또는 종류를 나눕니다. 특정물은 가백에 주택이 있다. 그럼 이 주택은 지구상에 딱 하나 이 특정물입니다. 주택을 우리 매수했는데 주택이 오래되면 하자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 하자 때문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요. 발만 디디면 집이 막 무너지려고 그래요. 그럼 당연히 계약 전부를 깨고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먹고 자고 사는데 큰 지장 없는데 보일러가 좀 고장났다. 그럼 해제는 못하고 보일러 고쳐달라고 한 100만원 정도 손해배상 청구하면 됩니다. 이게 특정물 하자입니다. 그 다음 불특정물 하자. 예를 들어 삼성 에어컨 A 모델 한 대를 삽니다. 그럼 삼성 에어컨 A 모델은 공장에 수십만 대가 있는데 이제 그걸 샀거든요. 그럼 그 한 대가 집에 옵니다. 한 대가 을 집에 와요. 그럼 그 한 대가 특정되는데 재수없이 그 한 대가 하자가 있어요. 근데 그 하자 때문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요. 찬바람이 안 나옵니다. 그럼 당연히 계약 전부를 깨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찬바람은 잘 나와요. 근데 필터가 좀 썩었다. 그때 해제는 못하고 필터 고쳐달라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위쪽 아래쪽 똑같네요. 뭔가 차이가 있겠죠? 자, 특정물 주택은 지구상이 딱 하나인데 아래 불특정물 삼성 에어컨 A 모델은 한 대가 아니라 똑같은 게 공장에 수만 대 있잖아요. 그럼 매수인은 이 빨강색 해지라든가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고 그냥 새것 갖고 와. 공장에 똑같은 거 많으니까 새것 갖고 와라고 완전물 급부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물론 진상이라는 말을 들어요. 그래서 이게 청구할 수 있는 게 이 차입니다.
그러면 선택하는 거예요. 해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완전물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선택하는 거지. 둘 다 하면 안 되겠죠. 자, 72번. 매도인 담보책임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특정물 매매의 경우 아까 주택,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악의는 청구할 수 없죠. 악의 매수인은 계약 해지할 수 없습니다. 2번은 X 보지 마세요. 우리 본 적 없어요. 그러면 3번 무효 동그라미. 무효인 강제경매 절차를 통해서 하자에 있는 권리를 경납받은 자는 경매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담보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매도인 담보책임은 유효일 때 나오죠. 여기처럼 무효라면 담보책임이 나올 수 없습니다. 4번 아까 나왔어요. 매매계약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그 다음 동그라미 쳐요. 담보책임 동그라미. 하자 담보책임이 성립하는 자와 상관없이 착오 동그라미 착오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착오는 민법 총칙, 담보책임은 계약법이라 요건과 효과가 다르니까 담보책임이 성립한 자와 상관없이 별도로 착오 취소할 수 있습니다. 5번 종류 매매의 경우 아까 에어컨 인도대 목적물 하자가 있는데 선의 매수인은 하자가 없는 물건을 청구한다. 즉 완전물 급부 청구하는 동시에가 들렸죠. 청구하거나 또는이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동시가 아닙니다. 그럼 왕진상이에요. 선택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73번. 자, 임차인 갑 동그라미. 임대인 을 동그라미 쳐요. 사람을 주의하세요. 임차인 갑이 을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한 경우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임차인 갑의 매수 청구가 유효하기 위해서 을 승낙을 요하는 거 아니죠? 형성권이라 임대인 을 승낙 필요 없습니다. 2번.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라도 즉 무허가라도 갑의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갑소유 건물이 임대인 을이 임대한 토지와 제3자 소유? 제3자 소유 토지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갑은 건물 전체에 대해서 매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이때는 우리 판례가 임대인 을이죠. 을이 임대한 토지 위에 있는 건물 중에서 구분 소유 객체가 될 때 한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4번 임대차가 갑에 채무불이행 동그라미. 그럼 답 나왔죠. 기간 만료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이면 제일 끝에 매수 청구할 수 없답니다. 정답이 5번입니다. 아니 4번. 다음 5번. 갑은 매수 청구권 행사에 앞서 임대차 계약갱신을 먼저 청구해야 됩니다. 갱신 청구해야 돼요. 그리고 거절 당했을 때 매수 청구하는 거죠. 그 다음 622조 잠깐 보겠습니다. 1항 건물이죠.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기는데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 즉 건물에 보존 등기했잖아요. 그때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가 토지죠. 그래서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 효력이 생긴다가 대항력이 생긴다죠. 예를 들어 갑소유 토지를 을이 빌렸습니다. 건물 지을 목적으로 20년 빌렸어요. 그리고 건물 지으면 임대차는 등기 안 했죠. 그럼 대항력 없습니다. 따라서 갑이 병에게 토지를 팔고 등기를 넘겨요. 그럼 새로운 소유자 병이 철거 청구하면 을은 철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을은 20년을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철거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철거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622조처럼 을이 건물에 보존 등기해서 임대차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갑이 병에게 토지를 팔아서 등기했다면 그럼 을 건물 보존 등기가 시간이 더 빠르잖아요. 이때는 갑과 맺은 20년을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은 철거 청구 못하게 막아주는 겁니다. 이게 대항력이에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자 토지 임차인 을이 임대인 갑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면 을은 병에게도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뭐죠? 임대인 갑에게 할 수 있는 걸 신소유자 병에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을은 신소유자 병에게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724번입니다. 갑소유 X토지를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임차한 을은
다음 가로쳐 봐요. 갑동의 없이 가로 임대인 동의 없이 일평형에 전대하였다. 옳은 겁니다. 1번 을과병사의 전대치 계약은 갑동의 없더라도 둘 간의 유효입니다. 2번, 3번 두 개 묶어요. 2번, 3번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죠. 2번 갑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면 그럼 임대차가 유효하니까 을에게 월세 받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X소지 불법점을 이유로 병에게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을에게 돈을 받으니까. 3번도 마찬가지. 갑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 즉 해지하지 않았죠? 그럼 을에게 월세 받아요. 그래서 그 뒤에 X소지 불법점을 이유로 병에게 차임 상당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음 4번의 만약 동그라미, 5번의 만약 동그라미. 자, 만약이나 만일, 만약이나 만일을 어떨 때 쓴다 했죠? 기억하세요. 첫째, 문제 없는 말을 추가할 때. 둘째, 문제와 내용을 다르게 가정할 때입니다. 그럼 자, 4번에는 병 보여요, 안 보여요? 병. 4번에. 병 안 보이죠? 정만 보이죠? 정? 5번에도 병 보여요? 안 보이고 무만 보이죠? 그러니까 4번, 5번은 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단전대가 아니에요. 지금 문제는 가로쳤죠, 문제. 갑동의 없이 가로쳤잖아요. 문제는 무단전대. 근데 4번, 5번에 병이 안 보이니까 4번, 5번은 무단전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와 지금 다르게 내용을 가져간 거예요. 그럼 4번. 만약 을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에 자, 보존등기 동그라미 쳐요. 그럼 아까 622조 토지임대차가 대항력 생긴다. 등기를 마친 후 정이 X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을은 신소유자 정에게 건물 지상물 매수조건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까 대항력이 뭐였죠? 임대인에게 할 수 있는 걸 신소유자 정에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4번은 그래서 무단전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을 쓴 겁니다. 5번 만약 을이 X토지에 신축 건물 소유권을 임대차 종료 전 무액 이전하였다면 그럼 을은 더 이상 건물 소유자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을의 건물 매수조건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상물 매수조건권은 지상물 소유자에게 인정되죠. 그래서 5번도 무단 양도가 아니에요. 병이 안 나왔으니까. 그게 4번, 5번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 시간에는 동영모의고사 제7회 71번부터 80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7회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 8회도 계속됩니다. 그 다음 대항력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이건 해마다 시험에 나옵니다. 대항력이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죠. 그래서 신소유자, 매매에서 매수인, 경매에서 경락인 등 제3자에게 주장하는 권리입니다. 그럼 대항력 가출할 시기가 있는데 소유권 변동 원인을 매매 등 법률행위와 경매로 나눕니다. 매매로 소유자 바뀌면 저당권을 보는 게 아니에요. 매매에서는 매수인, 즉 양수인 등기보다 대항력이 더 빨랐는가 보는 겁니다. 경매에서 저당권을 보죠. 경매는 무조건 말소기준 권리, 즉 최선순위 저당권 등보다 대항력이 더 빨랐는가 보는 겁니다. 이래 매매와 경매 판단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보면 갑소유 부동산에 첫 번째 근저당권자 A가 있고 두 번째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있다. 그럼 지상권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원칙 대항력이 있습니다. 다음 임차권은
원래 태양력 없지만 가로 열고 있다고 가정해서요. 그럼 이 을들은 갑과 계약했죠. 갑과. 갑이 설정자고 이 을들이 빌린 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근저당 P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네 번째 이 X가 매매가 돼서 병 앞으로 소유권 등기합니다. 그럼 병이 새로운 소유자가 이 을들에게 너희들 다 나가 그래요. 그럼 이 을들은 쫓겨납니까 안 쫓겨납니까? 이 을들이 병한테 대항력 있다면 안 쫓겨나고 대항력 없으면 쫓겨납니다. 그럼 이 을들은 신소유자 병에게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찍지 마시고 자, 정확히 말하세요. 지금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매매입니까 경매입니까? 매매. 매매는 저당권을 보지 말아 했죠. 이 을들은 대항력 시기가 시간축 2번, 이 병은 소유자가 4번. 그럼 2번이 더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을들은 갑과 매진 계약을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쫓겨나요. 남은 기간 다 채우고 나갑니다. 그리고 전세권자는 나갈 때 병에게 전세금 받고 임차인은 나갈 때 병에게 보증금 받습니다. 이게 이 을들은 갑과 매진 계약을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 말은 병을 갑지에 대입해요. 마치 을과 병이 계약 맺은 것처럼 병이 똑같이 책임지는 겁니다. 이것을 이 을들은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같은 말이 그럼 양수인 병은 양도인 갑지를 승계한다고 표현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대항력 있다가 양수인이 승계한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매매가 아니라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해서 병이 경락받았어요. 그럼 경락인이 을들에게 나가 그랬죠. 그럼 이제 대항할 수 있나요? 이제 경매에서는 경매 신청한 저당권이 아니라 최선순위 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라 1번부터 다 소멸합니다. 그래서 이 을들은 대항할 수 없어요. 병이 나가 그러면 이 을들은 다 쫓겨납니다. 쫓겨난다가 부동산을 인도해야 된다. 그게 쫓겨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을들은 경락인 병에게 대항할 수 없죠. 그럼 같은 말이 양수인 병이 양도인 갑지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게 대항력 없다요. 그래서 매매와 경매 판단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을들은 매매로 소유자 바뀌면 대항력이 있어 안 쫓겨나는데 경매로 소유자 바뀌면 대항력이 소멸해서 쫓겨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대항력이 아까 있다가 양수인이 승계한다 그래서요. 그래서 갑소유주택을 을과 임대차 했는데 계약기간 2년에 보증금 3억을 지급하고 을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했습니다. 그럼 을은 임대차가 끝나면 갑에게 보증금 받을 채권이 있습니다. 근데 병이 을의 채권자인데 을이 돈을 안 갚아서 채권자 병이 을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그럼 을은 병의 채무자고 자, 병이 보기에 갑이란 사람은 자, 갑은 을에게 보증금 내줄 채무자죠. 갑과 을 중에 누가 보증금 내줘야 돼요? 갑이 을에게 보증금 내줄 채무자인데 병이 그걸 가압류했잖아요. 그러면 병이 보기에 갑이라는 사람은 내 채무자 을에게 보증금 내줄 채무자입니다. 그 자를 제3채무자랍니다. 제3채택자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주택이 저한테 매매가 돼서 소유권 등기하면 아까 대항력이 있다가 뭐였죠? 양수인청이 양도인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한다 그랬죠. 그래서 갑 자리에 정을 써놓으면 돼요. 그럼 이제 갑은 탈락이 나가고 양수인이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가압류 채권자 병도 양수인 정에 대해서만 가압류력을 주장할 수 있고 이제 갑은 탈락이 나가서 갑에게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76번 선순위 담보권 등이 없는 주택에 대해서 대항력권 동그라미 확정일제 동그라미 그럼 대항력과 우선 면적권 다시 되겠어요. 옳은 겁니다. 1번 임차권도 재산권이라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습니다. 2번 임차인의 우선 면적권은 대지 동그라미 대지 환가대금에 미친다죠. 다 대지 포함입니다. 3번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 즉 법정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이 되는 거죠. 4번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해당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럼 임차인이 경락인이죠.
경락인이 양도인, 임대인 갑주의를 승계하는 거죠. 다시 임차인이 경락인이 양도인, 임대인 주의를 승계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임대인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보증금을 달랍니까? 안 되는 거죠. 답은 4번이고 5번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그 주택이 양도된 경우 가압류 채권자는 양도인 틀렸고 양수인에 대해서만 가압류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대항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77번 상위법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임대인 동의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금을 임대차에 관한 정보 제공할 수 없습니다. 2번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대한 과실 동원함쳐요. 중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에도 그럼 이 중과실로 파손하면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 사유에 해당되면 임차인은 권리금 보호도 안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으나 전체 임대차 기한이 10년 넘으면 안되죠. 4번 임대차가 종료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 임차인은 임차건물 소지에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 법정갱신이죠. 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고가 있으면 임대인이 통고받은 날부터 3개월 맞아요. 3개월 지나야 그 여력이 발생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어서 가등기담보법에서 귀속청산 절차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을에게 X란 부동산 시가 7억짜리가 있는데 먼저 저당권자 A가 있고 다음 두 번째 가등기 담보권자나 양도 담보권자가 있다. 그럼 보통 가등기 담보 그러면 보통 양도 담보를 포함해서 둘 다 말합니다. 다음 세 번째 저당권자 B가 있어요. 근데 지금도 주어가 갑입니다. 그래서 채무자 을이 갑에게 돈을 못 갚아서 갑이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나머지를 청산하는 게 귀속청산입니다. 그럼 변제기 때 을이 갑에게 돈을 못 갚아서 갑이 실행 통지합니다. 이때 무엇을 통지하는가? 이 청산금인데 X부동산 평가액 약 7억에서 갑이 주어져 갑 채권을 뺍니다. 근데 갑보다 A라는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면 A 채권, 선순위 채권액도 함께 포함시켜서 뺍니다. 3억에 포함시켜요. 그래야 5억이죠? 그럼 빼면 2억이 청산금입니다. 왜 선순위 채권액을 포함시켜서 빼냐면 갑보다는 A가 무조건 돈을 먼저 받아야겠죠. A가 선순위니까. 그럼 갑이 X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A 저당권을 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나중에 A 채권을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갑 채권 3억에 선순위 A 채권 2억을 포함시켜서 그럼 5억이 되죠? 그걸 뺀 게 청산금 2억입니다. 분명히 포함시킨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 얘기하는가? X부동산에 연관이 있는 채무자 등과 갑보다 후순위 권리자 B가 있죠? 이자들에게 통지합니다. 그 청산기간 2개월을 보장해요. 그럼 채무자 을은 2개월간 돈 갚으면 되는데 채무자가 돈을 못 갚아요. 그럼 채권자 갑은 청산금 지급하면 채무자는 번등케 해주고 목적물도 인도해주는 겁니다. 이게 서로 동시행입니다. 자, 그럼 채권자 갑은 X부동산을 평가해야 되는데 시가 7억짜리를 6억으로 평가해서 청산금이 1억으로 줄어듭니다. 그래도 실행통지 효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이 객관적 액수에 미달하죠. 그래도 돈 갚으라고 말했으니까 실행통지 효력이 있고 청산기간은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1억으로 낮게 평가해도 채무자 을에게 하등의 손해가 없어요. 아무리 낮게 평가해도 채무자 을은 청산기간 2개월 동안 돈을 갚으면 가등기 담보 말소할 수 있거든요. 설령 돈을 못 갚아도 제일 마지막에 청산금을 실제로 받을 때는 객관적 청산금을 받습니다. 객관적 청산금 주지 않으면 동시행관계 있으니까 을이 본등기를 안 넘깁니다. 그래서 을에게 하등의 손해가 없어요. 단컨대 이렇게 주관적으로 낮게 평가하면 을이 아니라
후순위 저당권자 B에게 손해가 생깁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여기서 청산금이 있다면 을과 B 중에 누가 먼저 받아야 돼요? B도 을에 대한 채권자니까 B가 먼저 받고 남은 걸 채무자 을이 받습니다. 그럼 B는 정상적인 청산금 2억이라면 B는 채권액 2억을 다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주관적으로 1억으로 낮게 평가하면 B가 1억을 덜 받게 돼요. 그럼 B는 불만이 있죠. 그럼 이 후순위 권리자 B는 저당권자는 아직 자기 채권 변제기 되지 않았더라도 이 청산기간에 한해서 부동산을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이하죠? 아직 B 내 채권 변제기 전이라도 경매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기속 청산은 중단되고 다 경매에 참가해야 됩니다. 반대로 갑이 머리 총 맞아서 7억짜리를 8억으로 평가해서 청산금이 커지면 이 금액을 다툴 수 없고 3억을 내놔야 돼요. 그 말은 자기가 한 말에 구속됩니다. 나중에 제가 머리에 총 맞았어요 라고 다툴 수 없어요. 이 두 개를 잘 비교합니다. 아무튼 채무자는 청산기간에 돈을 갚으면 되는데 채무자가 청산기간 내에 돈을 못 갚았더라도 채무자 을은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나 양도담보를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는데 변제기 후 10년이 지났다. 그럼 해도 너무했죠? 또는 여기 선의 3자 보호가 있어요. 자, 갑은 청산을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아직 청산하지 않아서 소유자가 아닌 갑이 제3자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럼 제3자는 선이면 소유권 취득해버립니다. 이때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해도 말소 청구 못하는 예외 두 가지가 있어요. 특히 선의 3자 보호 시험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 문제 나오는 겁니다. 이 절차를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78번 가등기 담보법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청구권 보조를 위한 가등기인지 여부는 등기부상 표시를 보고 구별할 수 없습니다. 이건 당사자 의사해석으로서 실질적으로 판단하죠. 1번은 맞았습니다. 2번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통지함에 있어서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더라도 통지 상대방에게 줄 돈 없다라고 그 뜻을 통지해야 됩니다. 그리고도 2개월 청산기간 보장해야 돼요. 자, 3번 주의하세요. 청산금은 담보권 실행 통지 당시 자, 가로칩니다. 가로 담보 목적 부동산 가액 가로 다시 가로 담보 목적 부동산 가액 가로 씁니다. A라고 A에서 그리고 가로쳐요. 피담보 채권액 가로 써보세요. B 그럼 A에서 B를 뺀 금액이며 그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다시 가로쳐요. 위 피담보 채권액 괄호. 그럼 그게 A예요, B예요? B 써요, B. 위 피담보 채권액 B에 선순위 담보로 담보한 채권액을 포함 동그라미. 포함시킨다 그랬죠? 아까 했어요, 이렇게. 잘 보세요. 아까 여기서. 자, 여기 보세요. 초록색 보여요? 초록색? 갑 채권이 피담보 채권액인데 갑보다 선순위 저당권 A가 있죠? 그럼 그 2억을 갑채권 3억에 포함시킨다 했죠? 그래야 5억이 되죠? 그래서 7억에서 5억을 빼면 청산금 2억이 남아요. 그래서 선순위 채권에 포함시킨다 맞았어요. 다시 3번 포함 맞았습니다. 3번 맞았고, 자, 4번 통장 청산금액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된 액수와 맞지 않더라도 채권자는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을 다시 통지할 필요 없다 했죠. 주관적 평가에도 실행통지 효력은 있다 그랬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고 난 후부터 담보 목적물에 대한 과실수 직권은 그때부터 채권자에게 계속되죠.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이어서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갑과 을이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갑이 신탁자, 을이 소탁자라면 갑이 을에게 부탁했죠. 내가 부동산을 사면 을 명의로 등기하자고 갑이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갑이 병을 만나서 X를 매매합니다. 그럼 매매는 신탁자 갑이 했죠. 돈도 갑이 줘요. 모든 걸 신탁자가 다 합니다.
근데 병한테 부탁해서 등기만 수탁자 을 앞으로 맡겨요. 이게 등기 명의신탁입니다. 그러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죠? 등기도 무효입니다. 원칙 무효잖아요. 그리고 갑과 을 간에 뭐 종중 배우자 그런 말 없죠. 그 원칙 둘 다 무효입니다. 그럼 을 등기 무효라 을이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럼 무효 등기 말소 청구는 물권자 병이 하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물권자 병이 을 등기를 말소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병이 말소할 필요 없습니다. 병은 갑에게 돈 다 받았죠. 그럼 등기가 누구한테 있든 병이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갑이 말소합니다. 왜냐면 매매는 유효잖아요. 근데 등기는 을 앞으로 있죠. 그러니까 갑은 등기 말소해서 등기를 갑이 취득해야 돼요. 그럼 갑은 매매했는데 아직 등기 안에서 물권자 아니니까 갑이 직접 을에게 물권자 아니니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까 법적으로 병이 한다 했죠. 그래서 갑은 매수인으로서 병을 대유해서 을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을이 말소되기 전에 정한테 팔고 등기하면 정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하죠. 왜냐면 오른쪽 옆에 부동산 실명법 4조 사망에서 1항 약정 무효, 2항 등기 무효는 제3자 앞에 선의가 없죠. 악이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 엄청난 특징 때문에 을 무혐의 수학으로 0이에요. 0. 그러더라도 정은 악이라도 4조 사망 특징에 따라서 100으로서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79번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한 갑은 을과 무효 동그라미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을명의 소유권 예전 등기 하기로 하였다. 그 후 갑 동그라미 갑은 병에게서 그 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 동그라미 그러니까 신탁자 갑이 매수했죠.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병은 갑 부탁에 따라 을 동그라미 쳐요. 을 앞으로 이전 등기 동그라미 그러니까 수탁자 을에게 등기만 맡겨서 이게 등기 명의신탁입니다. 그럼 옳은 겁니다. 1번 병에게서 을 명의로 경로된 소유권 등기 무효입니다. 원칙 무효.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등기 직접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없다. 병을 대위해서만 가능합니다. 3번 갑은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는 유효니까 유효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4번처럼 갑은 병을 대위 동그라미 병을 대위해서 을명의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있다. 5번 정 나오면 정 무조건이요.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고 있는 정 악의도 유효 정이 을로부터 X부동산을 매수해서 이전 등기 마쳤다면 정은 소유권 취득한답니다. 예, 정답은 5번입니다. 악의여도 취득한다. 80번 부동산 실명법상 명의신탁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투기 탈세 등 방지라는 법의 목적상 명의신탁은 그 자체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일세에 위반된다 틀렸죠. 우리 103조 아닌 거 외웠죠? 강강허신조 강강허신이 명의신탁은 103조 아닙니다. 이건 부동산 실명법 무효지만 103조 무효 아니에요. 자, 2번 주의하세요. 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 신탁자, 수탁자가 혼인 동그라미 혼인하면 그럼 혼인을 앞으로 소급합니까? 혼인 시기를 소급할 필요 없죠. 그래서 그 다음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된 때 틀렸고 혼인한 때부터 위 명의탁이 유효가 된다. 소급이 없어요. 혼인한 때. 3번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 무효는 수탁자로부터 그 부동산 취득한 악의 동그라미 악의도 보호돼요. 악의 3자에게 보호되니까 대항이나 주장할 수 없다. 4번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피하기 위해서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그에 따른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거 아까 103조 무효 아니라 그랬죠? 따라서 불법 원인급여라고 할 수 없다. 답이 4번입니다. 그래서 1번, 4번 두 개 묶어서 같이 비교하세요. 5번 자 조세 포탈 등 목적 없이 즉 법령 회피 목적 없이 다음 주의하세요. 종교단체 장이 틀렸어요. 종교단체입니다. 종교단체 명의로 종교단체입니다. 종교단체 장명이라면 그 자가 횡령한 거예요. 종교단체 장이 아니라 종교단체 명의로 그 다음 그 산하조직 보유부동산을 소유권 등기한 경우 그 단체와
다음 단체장이 아니라 그 산하 조직, 그 단체와 산하 조직 간의 명의신탁이 유효하게 됩니다. 장이 아니에요. 횡령하면 잘못하면 깜빵 갑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지금까지 동해모의고사 7회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해설 강의 반드시 들으시고 아는 것도 정확히 알도록 습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8회까지 합니다. 그 8회 동영을 마치고 100선까지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걸려서 끝까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